안녕하세요. 손소리복지관과 함께하는 대전 역사탐방. 저한테는 이제 마지막 강인데요. 대전의 나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밑에 보면 뭐 괴곡동 느티나무, 말채나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한 5곳의 나무를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나무는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괴곡동 느티나무입니다. 언제 지정이 됐냐면 2013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제 7년 정도 됐네요. 자, 괴곡동이면 아마 가수원동에서 장태산 방향으로 가다가 괴곡동이라는 곳을 아마 여러분들이 지나 본 기억이 나실 겁니다. 구름다리, 고리골 구름다리라는 것을 넘어가면서 왼쪽을 보시면 새뜸이라는 마을이 보이는데요. 그 새뜸 마을 안에 있는 느티나무가 바로 괴곡동 느티나무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 당시에는 저렇게 조촐하게 목신제를 지냈습니다. 특이하게 이 괴곡동 어르신들, 마을 사람들은 음력 7월 7일 날 맞춰서 목신제를 지냈었거든요. 그로부터 시간이 흐르고 또 둘레산길을 하는 분들이 11구간으로 이 곳을 점심때 지나가면서 시민들이 좀 많이 알려지게 됐고요. 특히 갑천 누리길이라든가 또 갑천을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분들, 이런 분들이 큰 나무가 있대라고 하면서 많이 찾아왔던 그런 곳입니다. 시민들한테 조금씩 알려지면서 이 나무가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700년이나 가까이 된 나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죠. 대전에는 천연기념물 센터가 있는데 왜 느티나무 중에 아니면 소나무 중에 은행나무 중에 천연기념물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타 지역의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본 적이 있어요. 표에서 잘 보시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인천, 뭐 광주 등등 이런 곳들에는 대부분 문화재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이 있거나, 그리고 기념물이라고 지방에서 지정한 나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대전은 영 하나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대전에서 그동안 제가 봐왔던 나무 중에 수형, 그러니까 나무의 형상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 500년 이상이 된 나무이고 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는 그런 나무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괴곡동 느티나무와 봉산동에 있는 느티나무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를 대전에 있는 생명의 숲이라는 단체와 또 제가 활동했던 대전문화연대라는 단체에서 함께 대전시에 청원을 했던 거죠. 대전에도 이 두 나무를 조사해서 천연기념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2011년에 제안서를 낸 걸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2년 동안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했고요. 또 대전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서 2년 만에 2013년 7월 17일자에 천연기념물 545호가 된 것이죠. 이 나무는 보시다시피 수형이 굉장히 이쁩니다.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또 대전의 대표적인 나무들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나무 밑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저분들은 한 80명 정도 되는데 천연기념물 나무가 된 사실이 이제 예고가 됐습니다. 이제 지정을 확정할 때 그 전에 예고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 천연기념물이 앞으로 될 거니까 우리가 좀 축하하는 의미에서 작은 음악회를 한번 열어볼까, 이런 생각으로 했던 작은 음악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 이후에 아까 굉장히 조촐하게 지냈던 목신제가 사진을 보세요. 굉장히 규모가 커졌죠. 그리고 뭐 음식들도 다양해졌고요. 그 당시에는 마을 주민들 몇 분이 모여서 목신제를 지냈지만 지금은 최소 인원이 200명, 300명 정도 마을 주민과 이 주변에 있는 관심 있는 분들이 목신제를 지낼 때마다 많이 찾는 그런 대전의 아주 대표적인 목신제 나무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들 꼭 한번 장태산 가는 그 시점에 괴곡동에 천연기념물 나무가 있다, 들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송정동에 있는 말채나무입니다. 이 말채나무는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등장인물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저 멀리 보시면 큰 나무가 있고요. 느티나무예요. 그 왼쪽에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쓰러지는 것처럼 보이는 작은 나무가 보이실 거예요. 그 나무가 말채나무인데요. 무려 600년 전의 스토리가 이 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저 나무를 보고 있는데요. 저 뒤편에 보이는 나무가 말채나무입니다. 제 마을에 어르신을 찾아뵙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벌써 한 15년 전이네요. 저 할아버지께서는 당시 연세가 96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103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때까지 제가 봤던 마을에서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면서 마을 이야기를 들려준 분, 그러니까 마을의 스토리를 들려준 분, 요즘으로 얘기하면 제가 만난 최고의 스토리텔러가 바로 저 어르신이었습니다. 저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할아버지, 말채나무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 젊은 사람이 어떻게 말채나무를 아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책에서 보고 왔고요. 꼭 보고 싶어 왔습니다. 근데 잘 이야기를 몰라요 했더니, 이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대뜸 혹시 이승계 알아? 이승계?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잘 보니까 이성계였던 거예요. 그리고 혹시 증산봉 알아? 증산봉?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조선을 함께 설계한 사람이 있죠. 삼봉, 정도전. 이 사람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이요? 했더니 이 어르신께서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등장인물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즉 조선을 건국을 하고 지금 서울에 있는 경복궁 같은 궁궐을 짓기 위해서 신의 도읍을 정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스토리인데 누가 등장할까요? 이 어르신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무학이 알아? 무학이? 무학대사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화면에서 보시면 이승계라고 얘기했던 이성계, 태조 이성계죠. 삼봉, 정도전, 그리고 무학대사, 이 세 사람이 이 마을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학대사가 볼 때는 이 터가 한양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성계에게, 태조 이성계에게 계속 이 터가 좋지 않습니다. 한양이 더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학이가 꾀를 냈다는 거죠. 우리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새벽에 승계야 승계야 이 터는 내 터가 아니니 한양으로 올라가거라. 승계야 승계야 이 터는 내 터가 아니니 한양으로 올라가거라. 이렇게 크게 여러 번 외쳤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들은 이 우물가에 모였던, 지금도 그 우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물가에 모였던 안악들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들었어? 산술령 얘기 들었어? 이 터가 아니래. 요즘으로 얘기하면 무학대사가 꾀를 내서 가짜 뉴스를 퍼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이성계가 마음을 접고 한양으로 올라갈 때 그 옆에 있던 정도전이 가지고 다니던 말채를 땅에 꽂고 갔는데 그 말채가 살아서 저 나무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말채나무 전설입니다. 어떠세요? 아, 대전에 저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나? 말채나무 전설이 있네? 이렇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자, 이곳은 계룡시와 경계에 있는 유성구 송정동이라는 곳에 소징이 마을이 바로 이 말채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자, 다음은 봉곡동에 있는 소나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이 봉곡동은 갑천의 상류에 있는 대표적인 마을인데요. 보통 갑천 상류의 마을들은 배산임수입니다. 즉 뒤에 산이 있고요. 앞에 내가 있는 거죠. 자, 저 마을을 보시는 것처럼 뒤에 산이 있고요. 앞에 갑천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화면을 볼 때는 오른쪽이지만 마을에서 볼 때는 왼쪽에 동굴 안에 소나무가 보이시죠. 자, 바로 일부러 그곳에 소나무를 심은 건데요. 처음에는 이 마을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왜 이 마을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길까라고 보니까 왼쪽, 우리가 보통 좌청룡, 우백호, 이게 잘 마을을 감싸면 좋잖아요. 근데 좌청룡에 해당하는 곳에 구멍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런 곳이 허한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호해야 되죠. 그래서 허한 곳을 보호한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돌을 이렇게 세워놨답니다. 그런데 큰 돌을 세워놨는데 효험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무를 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좌청룡의 허한 곳을 저렇게 소나무를 쭉 심음으로써
어려운 말인데요. 비보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소나무 군락을 이렇게 만들게 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자, 저렇게 소나무가 보이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전봇대 밑에 그 나무가 있어요. 제가 어르신께, 이 마을 어르신께 질문을 드렸어요. 저 소나무 밑에 사람이 작게 보일 텐데 그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아버님, 저 소나무가 있는 거리를 뭐라고 해요? 했더니 저긴 독선거리지, 독선거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독선거리요?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대전 충청도 지역에서는 돌을 독작이라고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돌을 세워놓은 거리라는 뜻이죠. 즉 독선거리라는 거예요. 벌써 200년 전에 돌을 세웠다고 하는데 시간이 2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소나무를 심었지만 저 거리를 아직도 독선거리라고 부른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옛 조상들,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이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지명이 100년, 200년, 수백 년 흘러서 지금도 우리가 그 지명을 쓴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자, 다음은 봉산동 느티나무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본 나무 중에 수형이라고 할까요? 즉 나무의 형태, 생긴 모양이 가장 아름다운 나무 중에 하나인데요. 이 나무가 대전시 기념물, 즉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2017년이에요. 사실 제가 왜 천연기념물로 청원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나무가 1번 나무였어요. 그리고 2번 나무가 괴곡동 느티나무였는데 그 괴곡동 느티나무가 2번임에도 불구하고 천연기념물이 됐고 이 봉산동 느티나무는 천연기념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봉산동 느티나무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니, 우리 나무가 더 멋진데 왜 천연기념물이 안 됐을까 말씀을 하시면서 천연기념물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대전시의 문화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옛날 사진인데요. 수영이 굉장히 멋있죠. 자, 어떤 골목 담장에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면요. 큰 아파트 단지 안에 공원 속에 중앙에 바로 저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마을이 재개발이 됐는데 저 나무 중심으로 공원을 만들고 그 주변으로 아파트를 만들게 된 거죠. 즉 500년이 넘은 저 나무를 개발해서 저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보존한 아주 좋은 뜻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이 마을도 목신제를 지내는데요. 이 마을은 목신제를 언제 지내냐면 정월 19날에 지냅니다. 지금 꼬마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제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났어요. 선생님과 아이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한참 놀다가 선생님 옆으로 이렇게 모였어요.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뭐예요? 라고 아이들이 들었던 건 뭐냐면 나무 껍질이 땅에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목욕탕 가서 때를 벗기잖아. 나무도 때가 나온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금줄이 보이시죠? 아, 제사를 지냈구나. 마을에 목신제를 지냈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목신제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나무입니다. 중천동이라는 마을 아실 거예요. 위치는 선병원 맞은편에 있는 현대 아파트? 예, 그 지역인데요. 옛날에는 이곳이 대전 감옥이 있었고 이름을 바꿔서 대전 형무소, 이후에는 대전 교도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바로 그 교도소 안에 있었던 왕버드나무의 이야기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교도소에는 1950년에 한국전쟁 시기에 굉장히 큰 학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학살이 된 건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곳에는 그 망루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망루가 그런 학살의 현장을 직접 지켜봤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는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이곳에 굉장히 많이 수감돼 있어요. 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곳에 많이 투옥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이야기들을 누군가는
증언해야 된다. 누군가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막루를 보존하게 된 뜻이기도 한데요. 막루는 아시는 것처럼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잖아요. 하지만 이 나무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마을의 이야기들, 마을의 역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전쟁 시기에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된 그런 장소라는 아픔의 현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이 나무에 별칭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평화의 나무인데요. 잘 보시면 저 네모난 곳이 예전에 형무소고요. 아파트가 좀 들어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모퉁이마다 망루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이 위치에 있는 망루만 보존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뒤에 아파트가 보이고요. 망루 혹시 보이시나요? 화살표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망루가 현재 보존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대전 형무소, 대전 교도소의 모습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7월에 있었던 학살, 9월에 있었던 학살이 형무소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큰 사진 속에는 9월 달에 있었던 학살인데요. 북한군에 의한 학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작은 비석은 혹시 산내 골룡골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곳에 있었던 학살인데요. 이곳에 수감됐던 많은 좌익 인사들이 그곳 산내 골룡골까지 끌려가서 학살이 됐습니다. 사진도 남아있는데요. 지금 저렇게 웅덩이를 파고 학살 직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촌동 사람들이 예전에 이런 아픔의 역사가 있는 걸 잘 몰랐습니다. 마을의 역사를 공부하고 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 공간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고 다시는 이런 아픔, 이런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고 그 왕나무에 평화나무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데요. 그곳에 가면 이런 시처럼 쓰여진 이 나무의 안내판이 있습니다. 시를 한번 잘 보시면 1950년 7월 산내 골룡골에 끌려간 수많은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 1950년 9월 무참하게 학산된 사람들, 아직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어. 뭐 이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모습이 써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바라네 이 평화가 오래도록 계속되길 이라고 하는 시처럼 쓰여진 나무 안내판이 있습니다. 자, 우리 현대사는 아주 눈부신 성장을 이룬 역사도 있고요. 또 1950년 또 그 이전에 일제강점기 굉장히 우리가 아픔의 역사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장소에 있는 평화의 나무는 1950년을 기점으로 하는 한국전쟁 시기에 특히 학살의 현장을 지켜본 증인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 장소에서 저 나무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 평화를 계속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이 평화가 계속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라는 이 나무를 한번 시간을 내서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마을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곳이 평화공원으로 관광 자원화가 됐고요. 지금은 조금 더 편리한 그런 탐방을 할 수 있도록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해놨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꼭 한번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들려드린 5곳의 나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미있었나요? 자, 주변에 있는 큰 나무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대전의 이야기, 마을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우리 대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대전의 나무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